자, 두 분 준비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낚시터에서 잡은 베스 다시 놓아주면 불법이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저는 사실 좀 잘 몰라서 X를 좀 들어봤는데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만 틀린 게 아닐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두 분은 O를 들어주셨고요. 한 방송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면서 요즘 정말 낚시 붐이 일고 있는 듯합니다. 그중에 호수의 포식자로 불리는 베스, 이 루어 낚시의 백미로 꼽힌다고 하는데 낚싯대 너머로 전달되는 짜릿한 손맛이 좀 다른가 봅니다. 이 베스가. 보통 낚시를 하다 보면 너무 어린 물고기일 경우 그냥 이제 풀어서 놓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베스는 그러면 불법이라는 소리인데 O를 들어주셨으니까 왜 그렇죠. 그럴까요? 예, 다들 아실 테지만 베스는 이제 생태교란종이라고 하는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식탁에서 외면을 받다 보니까 뭐 강이나 호수 등에 이제 뿌려져가지고 우리나라 토종 어종이 어떤 뭐 붕어나 잉어들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군요. 생태교란종으로 된 건데요. 네. 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생태교란 생물을 방출하게 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스 같은 경우는 생태교란종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법률에 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호수의 포식자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잡은 베스는 다시 놓아주면 안 된다는 뜻인데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디 버려도 되나요? 그냥? 그렇죠. 이게 실제로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작은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베스를 우리가 먹진 않으니까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뭐 그대로 버리기도 한대요.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그렇게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교란어종 퇴치 수검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는 배 변호사님이 답을 아주 잘 해주셔서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미국 가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 가재가 관상용으로 수입된 뒤 버려지면서 국내 생태계로 유입이 돼서 이 토종 가재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 이래서 지난해 이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 미국 가재를 관상용으로 수입하고 싶다라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가재 매매가 불법일까요? OX판 들어주십시오. 짠! 네, 저도 이번에는 O를 들었어요. 앞서 첫 번째 질문 OX 틀리고 나서 왠지 이건 O일 것 같았습니다. 두 분도 O를 들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송 변호사님께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되면 학술 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태교란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베스 얘기했고 미국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외에 또 생태교란종이 또 있을까요? 네, 올해 3월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이제 생태계 교란 생물 5종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했는데요. 추가된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 줄무늬 목거북,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마늘냉이 등입니다. 이름이 전부 다 어렵네요. 네, 그중 리버쿠터나 중국 줄무늬 목거북 등 2개의 종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사육 재배하는 경우 3월 30일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 재배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 재배할 경우에는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허가를 받으면 키울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생태교란종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OX 문제. 생태교란종이 아닌 큰 겨울 잠지는 수입이 가능하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두 분은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태교란종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OX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일단 저 세모해봤는데 배 변호사님 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태계 교란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큰 겨울잠쥐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신에 네. 유입주의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유입주의 생물이 있군요. 유입이 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네. 지정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수입은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수입은 가능합니다. 예. 수입 신청을 하는 이유는 네. 수입 신청 시 실시되면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네.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수입 이후에도 소관 법률에 따라 적정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수입하는 건 되지는 않고 수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고 수입하는 사람도 아마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네, 현재 세관에서 법적 관리 대상 외래 생물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예. 현실적으로 해외 직구에 의한 위해 외래 생물 반입을 맡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요 세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유입주의 생물과 위해 우려 생물의 판별, 네. 수입, 반입, 승인 여부 확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미국 가재처럼 관상용으로 구입했다가 네. 강에 버리는 바람에 생태계 교란을 된 그런 생물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태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 변호사님 뭐 추가해 주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우리 브라질 네. 아마존강에 뭐 피라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식인물고기.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예. 그 식인물고기가 우리나라에도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2015년에 뉴스 난리가 네, 났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합니다. 2015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막 저수지에 있는 물을 막 다 빼가지고 네. 그거를 막 추가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를 통해서 네. 아마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예뻐서 희소성이 있어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입한 생물들이 유입주의 생물인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방생을 하는 건 그 어떤 생물이 됐던 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연 방생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